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일제히 반색했는데요. 앞으로의 금융시장 움직임과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 권용욱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이 기대했던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정책의 무게중심이 금리 인하로 돌아섰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연준의 기준 정책이 사이클상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면서 이제 이 다음 질문은 언제 정책을 되돌리느냐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FOMC 참가자들은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위험을 매우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우리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결정 자체는 이제 시장 예상대로 나온 거긴 한데 또 눈에 띄었던 게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였죠. 네, 연준 위원들이 미래의 금리 전망치를 이제 점으로 찍어서 표시하는 점도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좀 크게 내려왔는데요. 네. 연준 위원들은 내년 연말까지 지금보다 금리가 0.25%포인트씩 총 3차례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0.75%포인트를 예상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준 위원 19명 중에 3차례 인하를 예상한 위원이 한 6명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예상한 위원도 5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3차례 미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한 8명 정도였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연준이 사실상 처음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것을 처음으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물가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처음으로 이제 연준이 꺼냈다는 것에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움직였고 시장은 그것에 이제 환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한 외신이 또 재미있는 좀 평가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월가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파티를 여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데킬라 몇 잔을 더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에 이어 코스피 역시 좀 뛰었는데요.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 오른 2,544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지난 9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 역시 강해졌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그만큼 내렸는데요. 달러원 환율은 하루 사이 24원 내리면서 1295원 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11월 30일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3년물 기준으로 조금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0.14%포인트 내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크게 내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금융시장을 다시 종합해보면 주가, 원화, 채권 가격이 모두 강해지는 트리플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뭐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 것인가 쪽으로 이제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를 가장 밀접하게 가격에 반영하는 게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인데요. 네네.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첫 금리 인하 시점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가 3월에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이 한 80%를 넘어섰는데요. 네네. 또 내년 1년 동안 총 6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었고요. 네. 내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한 1.5%포인트 낮은 3.75에서 4%가 될 확률이 한 30%를 넘어서면서 가장 높게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예. 1.5%포인트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현재 연준 점도표보다 2배 정도가 인하 폭이 더 큰 수준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대로 되려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욱더 빨라져야 되고 경기도 심각한 침체를 좀 겪어야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사이에 나타난 이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의 심리는 조금 과도하게 쏠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그 금리 선물 시장은 일단 굉장히 어떤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월가 금융기관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월가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갈래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예.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0.25%포인트씩 총 7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서 네. 좀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ING 은행도 6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네네.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4차례 인하를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CIBC 이코노믹스 같은 곳은 연준이 내년에 총 2차례 인하에 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국내 기관들도 좀 살펴보면요. NH투자증권이 내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4차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내년 경기 침체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에는 경기 침체가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H투자증권은 기준금리 인하의 근거가 경기가 아닌 물가인 만큼 물가 하락 속도만큼 연준의 기준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의 경우에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3분기로 기존 전망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는 게 내년 한 3분기 정도가 될 텐데 예. 그때가 돼야 연준도 첫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전에라도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를 겪게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여지를 좀 남겨뒀습니다. 네. 그리고 SK증권의 경우에는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을 3분기로 전망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빠르면 5월에도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신영증권은 내년 금리 인하가 6월에 시작돼서 총 4차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 조금 더 이제 늦게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조금 더 이제 횟수도 적어지는 어떤 보수적인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보자면 이 글로벌 금융 시장 벤치마크로 쓰이는 채권이죠. 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있는데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간밤에 크게 내렸었는데 이제 오늘 낮에 추가로 더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뉴욕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내렸었는데 네. 한 0.2%포인트 가까이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낮에, 오늘 주간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거래가 됐는데 네. 이 아시아장에서 한때 3%대에 진입을 하면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년 연말쯤이면 3%대 초반까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채권 랠리, 그러니까 채권 금리의 하락세가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그 다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진다면 한국은행은 과연 언제 인하를 하겠느냐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 네. 한국은행이 연준의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따라가겠지만 인하 강도가 연준보다 더 앞서갈지 또는 뒤처질지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 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FOMC로 한국 채권금리도 한국 시중금리도 계속 내리겠지만 연준이 2분기에 금리 인하를 개시하고 총 4차례 그러니까 총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2차례 정도 인하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인하 시점도 연준보다는 한국은행이 앞서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결과를 확인하고 갈 거다라는 전망인 거죠. 네. 네. 그 반대로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앞서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관측도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앞서서 유럽중앙은행 ECB가 가장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네. 한국은행도 ECB를 따라가면서 연준보다는 조금 더 앞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어떤 빠른 통화정책 결정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증권사의 입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미국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 요인이 경기 불안을 좀 들 수가 있는데 뭐 부동산 구조조정과 같은 문제가 커지면 이제 국내 내부적인 요인으로 성장 전망이 좀 크게 불확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인들을 좀 언급하면서 네. 한국은행이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앞에서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나온 뒤로 그 달러원 환율도 많이 내렸다고 하셨는데, 자, 앞으로 환율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외환 시장도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이번 FOMC에 많이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원화가 글로벌 주요 통화의 강세와 함께 달러 대비 강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게 되고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는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원화도 그 흐름에 따라서 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네.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예. 국내 은행 딜러들의 전망치를 좀 보면 일단 우리은행이 단기적으로 좀 1290원 선, 달러원 환율 1290원 선을 하향 돌파하는지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저점이 1280원대였던 만큼 당장 그 정도로는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연말 종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1300원 선 아래쯤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네네. 국민은행도 비슷한 수준의 환율 전망을 좀 내놓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 중앙은행들이 물가 둔화에 초점을 맞춘 데 따라서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NH투자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 FOMC 회의가 달러원 환율의 변곡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달러원의 하락 방향은 맞지만 앞으로 하락 속도가 좀 관건이라면서 연말 환율 하단을 지금보다 크게 낮지 않은 한 1280원 정도로 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